이제 일본이 누가 뭐래도 이거죠. 신림동 칼부림 네. 사건. 네. 뭐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묻지마 범죄라는 건 없어요. 범인은 뭐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한 범죄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나 이거 이해 안 되네. 이 신림동 번화가예요. 네. 번화가에서 한 명 사망했죠. 20대가 한 명 사망하고 한 분은 중퇴. 30대 남성 3명이 예. 그 공격을 받았는데 중퇴 한 사람처럼. 예, 중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 공격한 놈이 조모라고 33살 먹었어. 이거 아마 신상 공개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인터넷에 막 올라 돌아다녀요. 이미. 네, 얼굴은 다 근데 까졌고요. 정식으로 이거 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33살 먹은 조모라는 놈이 이제 23일 날 구속됐어요. 네. 보니까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이제 떨어진 건데. 이거 관악경찰서에서 했네요. 그렇죠. 거기 그렇죠. 그 신림동 쪽이. 근데 범행 동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범행 동기가 그냥 살기 싫어서 뭐 너무 힘들어서. 네, 뭐 남들이 행복한 거가 너무 짜증이 나니까 같이 불행해지려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대요. 언론에는 참나. 전형적인 사회 불만 세력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지 인생 지가 잘 살아야지 말이 되냐고. 이 새끼 실질심사 받고 나오면서부터 뭐 한 얘기는 너무 힘들어서 일 저질렀다. 네. 반성하고 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새끼 전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소년원 들락날락하고. 소년부로 13차례 송치된 전력이 뭐 때문에. 그러니 이 새끼가 뭐 어디 제대로 취직이나 하겠습니까? 뭐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잘못했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 지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네요.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네.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네요. 이게 미친 거지 이 사람이 이게. 아유, 나 씨. 이게 낮에 오후 2시 07분경이면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니까. 그 순대 골목 가보신 적 있죠? 그 골목이에요. 완전 번화가요. 예. 골목 초입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휘둘렀는데. 네. 20대 그 사망한 남성 같은 경우는 그냥 앞길이 그냥 구말리 같은 친구가 그냥 비명행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저기 동영상이 막 돌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데. 예, 근데 그 동영상 돌아가는 걸 좀 제가 좀 봤는데 저희야 뭐 업무상 보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게 지금 학생들한테도 노출돼 있고 막 보는데 보고 충격했다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돌려야죠. 안 돌려야죠. 예. 이거 아마 돌리면 처벌할 거예요. 근데 계속 뭐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니 이거 돌리면 아마 경찰에서 처벌할 겁니다. 네. 계속 돌리면. 네. 그리고 30대 3명도 근데 이거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긴 했어요. 대체로 묻지마 형태로 공격을 하는 경우에 네. 약자한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나 노인들, 어린이들한테 주로 범행 타겟팅을 해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진짜 달라요. 남자만 했죠. 남자 그것도 건장한 20대, 30대. 20대 네. 남성은 찔러서 살해하고 네. 30대 세 사람만 공격했는데 그건 뭐 미수고요. 네. 이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흔치 않죠. 근데 이 자식이 이렇게 했다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좀 특별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이거 뭐 인터뷰가 좀 들어와서 그냥 인터뷰는 응하지 않고 설명만 해줬는데 저는 사회적 테러라고 봐요. 사회적 테러.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기 동기 없는 그냥 마구잡이라는 공격 행위 중에 나하고 비슷한 성향대 나랑 비슷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걸 그러면 고의적으로 타겟팅했다는 거죠. 범행 대상을. 예, 사보타주라고 봐야지. 사람을 대상으로는 사보타주겠죠. 만약에 그냥 분노의 표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묻지마 형태. 뭐 애기나 뭐 노인이나 공격했다면 그러면 약자 공격했을 거예요. 예. 맞네요. 그 염 교수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얘랑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얘를 내가 다치거나 죽일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만 계속 여성들은 피해가고 남성들만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새끼 말이 맞네. 그러니까 내 나이 때 행복해 보이거나 불행해 보이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적인 테러. 이거는 자기가 몸에다가 폭탄을 메고
어디 가서 잡혀가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네. 이거 범행 대상을 선정한 거에서부터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냥 묻지마식 같으면 약자한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약자거든요. 약자한테 할 텐데 지하고 비슷한 저 환경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타겟팅했어요. 네, 네, 네. 요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골목이래요. 네.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르고 골목을 빠져 나갔다가 모텔 주차장 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 네. 근데 이게 6분 만에 검거가 됐네요. 네. 계단 앞에 쭈그리고 앉아. 검거되는 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고 경찰이 다가와갖고 바로 체포하더라고요. 잡히는 것도 겁 안 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뭐 그냥 바로 현행범 체포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참. 근데 이게 지금 교수님 뭘로 번졌냐면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맞아요, 이거. 이 여론에 엄청난 지금 휘발유를 부어놨어요. 지금 불에다 잔불에다가.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거 정말. 그러니까 댓글에 보면은 뭐 죽고 싶다고 작정했는데 죽여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사람들이 엄한 사람 죽어나가는데. 쥐가 그랬잖아요.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네. 죄송하다고 그래서 쓸모없는 없애버려야지 이거. 이게 사안이 심각하니까 법무부 장관님도 여기 현장에 가셨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거기 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이코패스로 형태로 보면 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건 개인적으로는 예, 전 사회적 테러라고 봐요. 테러리스트예요, 이거는. 그런 쪽으로 이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대해서 나는 뭐 처벌받는 것도 관계 없고 너네 마음대로 날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 이거 정말 이거야말로 시한폭탄이에요. 네, 나는 그냥 열어 죽이고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놈이 있으면 정말 이거 심각하죠. 아우 전 무서운 게 교수님 이거 모방 범죄나 유사 범죄 또 생길까 봐 그러니까요.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호신용품 사느라고 난리래요 남성들까지. 그렇죠. 지금 난리래 난리. 아니 그리고 저기 길바닥에 저기 번화가에 걸어가는데 어떤 놈이 회칼 들고 와서 날 찔른다는 걸 누가 상상을 해요 그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마식 형태의 범행이 무서운 이유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범죄는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네, 내가 네. 절대 범죄 안 하겠다고 하면 능동적으로. 그러나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 이유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병원에 실려간 부상자 3명 중에 1명은 퇴원해서 지금 통원 치료 중이라고 그래서 다행이고요. 네. 나머지 2명도 입원 치료 받고 있고 당초에 위독 상태로 알려졌던 피해자도 고비는 넘겼대요. 다행이네요.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4명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그랬고요. 그게 이 뭐 새끼. 모르는 사람인데 뭐. 뭐 경찰에서 PCR 검사하고 범행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넘긴다 했는데 네. 이건 할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 테러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인천에 산다며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여기 가서 했냐고 그랬더니 번화가에 가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장소까지 선정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새끼는 보니까 전과 3범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3범이 아니라 16범이죠. 네. 네? 소년부가 3범은 성인범이 된 다음에 올라간 전과 3범인 거고요. 네. 소년부 성취돼 가지고 13번 소년부 성취됐다 그러면 13범 합쳐야 돼요. 전과 16범 이거 어차피 살아서 쓰레기예요 이거. 그럼 저기 우리 나이로 사회에서. 치면 2년에 한 번씩 정과를 달았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건 쓰레기예요. 네, 이러면 안 돼. 이런 새끼는 사실은 우리하고 뒤섞여서 하면 안 될 놈이에요. 네. 근데 결국 일 저지르고 말합니다. 이거 지금 뭐 호신용품 사고 난리더라고요. 남성들까지. 네. 이걸 뭐 참 이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게 해야 될 건지 참 이거 답답하네요. 어쨌든 지금 강력범죄가 교수님 아시겠지만 계속 좀 센 게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한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인권도 인권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해자 인권 중심주의로 가야 되는 사회가 아니냐. 저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예방과 네. 예방하려면 어떤 사회 구조, 갈등, 경제 뭐 이런 것 등등 전부 다 또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예방하는 거는 또 피해를 당할 가능성 있는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는 어떤 방법도 또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처벌 이제 또 하나 다른 방법은 처벌.
이건 이제 사형제 뭐 얘기 자꾸 나오고 있고 강력 처벌도 어떻게 보면 일반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네.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신림동 사건 때문에 지금 뒤숭숭합니다. 네. 그리고 다행인 거는 그래도 네. 아예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세 분은 한 분은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세 분이라도 그나마 생還하셔갖고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또 댓글 제가 좀 유심히 봤더니 그 길을 지나다니신 분 많으신가 봐요. 많아요. 거기가 이제 원룸타운이다 보니까 신림동 쪽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시간대에 만약에 거길 지나갔다면 내가 대상이 되지 않았겠냐 이런 식의 우려를 하시는 남자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걱정이. 사회적 불안을 지금 만든 범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뭐 사회적인 뭐 소득 격차나 이런 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물론 작용하죠, 하기야. 그거는 너무 크게 보신 거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그럼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럼 예. 그런 사유로 범행한다 그러면 뭐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 나간다. 예, 쫓겨봐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